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전체 계좌에서 보유 중인 미국 상장 ETF만 따로 모아서 합산하여 만든 기록이고요. 자산 배분으로 투자하고 있고 매월 적립 후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합니다. 주식과 리츠, 채권 ETF로 구성되어 있고 배당,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속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는 일지예요. 2021년 2월에 자산 비교를 해보면 2020년 1월서부터 2020년 7월 17일까지 상반기 투자일지를 마쳤는데 그때 기록이 7개월간 12%의 수익률을 거뒀었고요. 2020년 1월 1일서부터 누적 수익률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이후에 투자금이 총 4배가 돼서 수익률로는 이제 4분의 1이 됐겠죠. 그런 상태로 다시 8월 일지부터 시작을 했고 저번 달이 2021년 2월 2일, 1월 일지 기준으로 캐피탈 게인은 7,900불 3.31%, 디비덴드 인컴은 2,500불 1% 정도 수익 나서 토탈 리턴 10,000불 정도 4.37%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고요. 2월 중순부터 주식시장에 조정이 있었잖아요. 3월달 초까지 조정이 하다가 지금 한 2, 3일 정도 회복한 상황인데 자산이 전달보다는 좀 줄어들게 됐고요. 캐피탈 게인은 전달 대비 0.6% 줄었네요. 6,800불 수익이고 디비덴드 인컴은 배당이니까 누적해서 계속 올라가죠. 2,900불 정도 수익 1.1%, 토탈 리턴은 3.9% 해서 9,700불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어요. 1월 일지보다는 700불 정도 수익이 줄었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조정을 마치고 상승을 한다면 다음 달 일지에는 좀 수익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미국 ETF 자산 현황 그래프로 살펴보면 파란색이 원금, 빨간색이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이죠. 초록색이 디비덴드 인컴, 배당으로 얻은 소득. 요게 합산하면은 토탈 게인이겠죠. 원금의 수익을 더한 게 총 자산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고 예상 연배당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오른쪽에 따로 기준이 돼 있고 작년 말에 가장 자산량이 많았네요. 지금은 자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2020년 1월 1일서부터 누적해서 미국 배당 자산 현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7개월 동안은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 코로나 3월 위기에도 거의 손실이 없었죠. 근데 8월 달부터 자산을 엄청 늘렸는데 공교롭게도 8월 달에 늘리고서 9월, 10월 조정장이 있었죠. 11월 이후로 조금 반등하다가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조정이 있어서 조금 내려간 상황이고 아마 조정이 끝나면 다시 자산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작년 상반기까지에는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 투자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20만 불 정도 투자하고 있고 투자금을 증액한 요 선에서 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제 기록이 지속될수록 20만 불 근처의 기록이 누적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연속된 일지가 나올 것 같고요. 2021년 2월 일지 기준으로 2021년 3월 11일에 기록하게 됐는데요. 투자 원금은 19만 6천 불 있고 전달 대비 마이너스 1,000불이 줄었고요. 이게 이익 실현을 해서 원금이 줄어든 거거든요. 자본소득 캐피탈 게인은 전달 대비 1,130불이 줄어 6,800불 기록 중이고 배당소득 디비덴드 인컴은 전달 대비 388불이 늘어서 2,900불 이걸 다 더한 게 총 자산이겠죠. 20만 5,800불이고 전달 대비 1,800불이 줄었어요. 원금이 이익 실현해서 현금화 됐겠죠. 그 현금화된 게 1,000불 있고 자본 수익이 1,000불 줄었고 배당 수익이 300불 늘어서 합치면 1,800불의 총 자산이 줄어들었고요. 투자 일지를 쓴 거는 2018년부터 썼는데 유튜브에 본격적으로 업로드한 게 2020년 1월 일지서부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누적해서 다시 일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2021년 2월 미국 ETF 리밸런싱 알아보면 위험자산 주식, 위험자산 리드, 안전자산 미국채로 구성되어 있고 S&P 500 지수 ETF인 SPLG는 49주로 동일하고요. 다우지수 ETF인 DIA는 6주가 늘어나 96주, 나스닥 지수 ETF인 QQQM은 26주 동일, 미국 ESG 리더스 ETF인 SUSL은 33주 동일하고 S&P 500 성장주 ETF 스파이지는 13주로 동일, S&P 500 기술주 섹터 ETF인 XLK는 37주를 이익 실현해서 12주를 보유 중인데 37주를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전부 다 매도하게 돼서 이렇게 줄어든 거고요. S&P 500 헬스케어 섹터 ETF인 XLV는 2주가 늘어나 15주, 분기배당 ETF SCHD는 1주가 늘어나 45주, 월배당을 주는 고배당 ETF SPHD는 52주가 늘어나 815주, 월배당 배당성장 ETF인 DGRW는 46주 늘어나 555주, 분기배당 ETF HDV는 한 주가 늘어나 25주 가지고 있고요. 이 배당 ETF 중에서 SCHD, SPHD, HDV는 단기투자계좌와 단기투자계좌에 동시 보유 중이고 단기투자계좌에 자산이 많아서
보유량이 많은데 단기 투자 계좌는 다 월배당 ETF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DIA, SPHD, DGRW, TLT가 월배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험자산 리츠는 VNQ 47주 동일, 안전자산 미국채는 TLT는 20주를 매도해서 624주 보유 중이고, SPTL은 4주가 늘어나 18주를 보유 중인데, TLT와 SPTL은 거의 비슷한 듀레이션의 장기채 ETF인데, SPTL의 한 주당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자산이 작은 포트폴리오에서 SPTL을 TLT 대신에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2월에 예상 연배당은 3,484불로 전달 대비 140불이 늘었고, 미국 배당 ETF의 총 자산은 이익 실현한 것과 1,000불 정도 캐피탈 게인 손해가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800불이 줄어서 20만 5,800불 보유 중이고, 예상 연배당률은 전달 대비 0.1% 줄어서 1.9%예요. 배당 ETF인 SCHD, SPHD, DGRW를 주로 매수하게 됐고, 기술주 XLK를 포트폴리오 정리하면서 매도하게 됐고, 국채 TLT는 장기채 비중을 낮추면서 매도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심플리 월스트리트 사이트에서 포트폴리오를 리뷰해 볼게요. 총 자산은 20만 5천불, 홀딩스는 종목이죠. 14종목 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초록색이 수익이 난 건데 이제 전 종목이 거의 다 수익이죠. TLT랑 SPT의 장기채만 손해인데, TLT가 한두 달 전만 해도 손해가 거의 없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8%나 손해가 났어요. 그리고 다우지수가 요새 신고가 행진 중이죠. 20% 수익 중이고, DGRW, SPHD 다 이번에 크게 편입한 종목들인데 수익이 좀 난 상황이고요. 어쨌든 TLT의 손해보다는 수익이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수익이지만 장기채에서 지금 손해가 나고 있고, 최근에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채 비중을 많이 낮출 예정이라 다음 포트폴리오에서는 장기채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각 종목들이 거의 다 초록색 수익이 난 상태에서 운영이 된다는 거죠. TLT도 이게 길게 보면 수익이고, 원래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던 TLT는 아직까지도 수익이에요. 8월 달에 많이 들어갔던 TLT가 손해가 나서 지금 마이너스로 보이는 건데, 이 TLT도 2, 3년을 투자하다 보면은 초록색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지금 TLT를 편입하자마자 계속 떨어져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근데 장기차는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올라가고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줘서 하는 건데, 제가 매수하고 매도한 금액을 일일이 소수점까지 다 입력을 해요. 빨간색은 샀다가 이익 실현하고 지금 없는 종목들이에요. VTV, VNQI, VBR, IEF, QQQ 했었었죠. 여기 보면 수익률인데 1%에서 20%대 수익 나고 다 정리한 상황. 보유 중인 종목도 장기채 빼고는 다 수익이죠. 지금 총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20만 5천불인데 캐피탈 게인은 6,800불 났고, 종목을 다 합치면 배당소득은 2,900불 나서 1.1%. 두 개를 합치니까 3.9% 수익이다. 이게 2020년 1월서부터 기록한 거고, 종목별로 보면은 여기 SPHD 같은 경우 초록색이 다 바이거든요. 계속해서 사고 중간에 한번 판 적이 있었어요. 이때 팔고 계속 물량 늘리면서 또 다시 사고 있고, 사고 판 거 해서 배당 수익과 캐피탈 게인이 더해서 SPHD로는 이렇게 7,300불 정도 벌었습니다. DIA도 다가 작년 말에 좀 팔았다가 지금 다시 사고 있고, TLT는 샀다 팔았다 조금 꼬이게 됐는데 8월달에 증액할 때 TLT 너무 많이 증액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비중도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게 지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많이 까먹고 있는데, 앞으로 TLT 비중이 좀 더 줄어들 예정이라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이너스 8% 손해 중이고, 대부분의 주식들은 거의 다 판 게 없어요. 계속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팔아봐야 조금씩 파는 정도죠. 아직까지는 계속 자산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다 사고판 매매 기록에 남아있어서 정확하게 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죠. 리턴 신스 인셉션 2020년 1월 1일서부터죠. 거의 지금 1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캐피탈 게인은 2.7%, 6,800불 수익, 그 다음에 디비den드 1.1%, 2,900불 합치면 3.9%, 9,700불이고, 그 다음에 베타는 0.1로 제가 여태까지 일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위험자산 높아지고 있어서. 그래도 아직까지 개별 종목에 비해서 훨씬 낮은 포트폴리오 베타고, 침대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번개에 가까울수록 변동성이 큰 포트폴리오인데, 제 주식 중에서는 XLK가 변동성이 제일 높은 편이고, 마켓은 S&P 500이겠죠. 히스토리컬 포트폴리오 볼륨은 아까 보신 자산 그래프랑 거의 비슷한데, 종목별로도 그래프가 나와서 보기가 재미있는데, TLT가 작년 7월달까지는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다가 8월달에 크게 증액하고서 계속해서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 손해도 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앞으로 비중을 더 줄일
올릴 생각인데, 원래는 TLT의 적정 비중이 20% 이하로 안 내려가려 했는데, 최근에 제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편입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의 역할이 금뿐만 아니고 장기채의 역할도 조금 하는 게 있어서 지금 TLT의 비중이 더 낮아지고 비트코인 비중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TLT 비중은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낮아질 상황이고, 그렇다고 아주 급격하게 낮아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비중은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리턴의 기여도 보면 다 파란색인데 TLT가 많이 까먹었죠. 11,000불이나 까먹었네요. 나머지는 합산하면 아직까지는 수익이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 주식도 한 30% 정도 수익 났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제 계좌 수익이 나오는 거죠. 비중은 제가 2020년 3월만 해도 TLT 비중이 70%였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40%인데 아마 다음 달에는 30%대로 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투자 포트에 있는 SPHD와 DIA, DGRW는 비중도 높아질 거고, SPHD는 금융주와 고배당주, DIA는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다우지수, DGRW도 배당주라서 현재 나스닥 지수보다 퍼포먼스가 좋죠. 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와 기술주가 계속해서 상승할 때도 뒤늦게 따라가지 않고 가치주 포지션을 유지했죠. 지금 이제 가치주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조금 더 좋을 계획이고, 지금 비트코인 비중도 넣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만능인 것 같은데 금 역할도 하고 나스닥과도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채권 역할도 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주는 무리해서 늘리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타이밍상으로 가치주가 좀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포트폴리오의 PBR은 1인데 마켓보다 많이 적고, 제 포트폴리오로 과거 5년간 9.6%의 수익이 났었다네요. 그래서 ROE는 9.8% 나오는데 마켓보다 조금 밀리게 됐네요. 마켓은 10%인데 다음 달에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 연배당률은 프로펠러닷컴에서 따로 구하거든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20만 4천 불,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3,400불이 나올 거라는 거고, 배당률은 1.9%라는 거죠. 월별로 이렇게 배당률 나오고, 3월달에 받을 배당들이에요. 3월달에는 분기 배당도 나와서 많이 주네요. DGRW, DIA 거의 모든 종목이 배당을 받는 것 같고, 여기 총 배당금 그리고 주당 배당금 다 나오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304불의 배당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를 1년을 다 합치면 3,400불이 앞으로 나올 예정이다. 미국 시장은 배당 계획이 되게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상연배당은 1,484불로 선 매매한 다음에 예상연배당 100불을 달성할 때마다 걸린 시간을 기록했죠. 예상연배당 1,000불을 달성하는데 506일이나 걸렸어요. 2018년에 일지를 썼는데 2020년 3월달 코로나 위기 한참일 때 그때 1,000불을 달성했네요. 그때 이후로 현재 3,800불 달성 중인데 비중은 많이 늘려서 2020년 8월서부터 2배 정도 늘었죠. 예상연배당이. 지금 리밸런싱 하면서 오른 자산은 팔고 그럴 때도 있어서 배당이 일률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적립금을 최근에 많이 안 넣었어요. 투자금 증액도 많이 없고 해서 예상연배당이 좀 더디게 늘고 있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400불 늘었네요. 근데 이 3,800불을 작년 말에 달성했었는데 지금 3월인데 아직 3,400불이에요. 조금 떨어지고서 3,800불 회복 못하고 있고, 요걸 회복하는 순간 다시 한번 기록해 볼게요. 최종 목표 연배당은 10만 불이죠, 연간. 현재 846일이 투자한 지 지났고요. 3,484불을 기록해서 목표치의 약 3.48%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달성할 생각이니까 언젠가는 달성한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고요. 오늘은 미국 배당 투자일지 2월 영상 올려봤는데 예상보다 영상 올리는 시간이 좀 밀렸어요. 그래서 3월 일지는 조금 더 나중에 업로드 할 것 같고, 다음 일지는 아마도 셀프 연금 투자일지를 한 일주일 후에 업로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프 연금 투자일지에는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리밸런싱 기록이 나오니까 그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